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요. 당장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가 멈추는 건 아니지만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겹치는 가운데 나온 판단으로 혼란은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은 대법원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 결정이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나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실제로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쳤으니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후보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공표라는 겁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이 후보의 출마가 당장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전격적으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는 관측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정치에 적극 개입해 논란을 키우고 법을 명목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6일입니다. 대법원은 이틀 뒤인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른다는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4월 22일 돌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공지가 발표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은 이례적으로 회부 당일부터 재판관들이 모이는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인 24일 또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차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합의기일이 끝난 지 닷새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접수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오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81.9일, 거의 석 달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참여 가능한 대법관 전체가 논의하는 전원 합의체 선고가 나온 겁니다. 역대 세 번째로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면서 국민적 이목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참여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고속 속도전으로 판을 깐 뒤 후보 등록 마감을 불과 열흘 남기고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거는 엄청난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지금 야당 후보에게 엄청난 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격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박탈하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선고 전까지 재판의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하지 않던 대법원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해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은 논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반대 의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임명된 대법관들에게서만 나왔는데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관련해 앞서 2심 법원은 함께 골프를 쳤던 사진이 아니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줘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만큼 하나의 해석을 전제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 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원심 판단과 달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잘게 쪼개 의미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경우 일반 국민이 의견이나 사상을 표명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문제 삼은 발언만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오늘 대법원 결과요. 네. 전혀 예상 못하셨죠. 당에서도 그렇고. 예,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결론을 먼저 내고 그 결론에 절차를 끼워 맞추는 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결국은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개입한 꼴 또 예. 표적 재판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일단 판결 내용은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요. 예. 절차상 가장 이례적인 게 반복된 것 같은데 네.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2심 판결 이후에 36일 그리고 합의를 끝내고 9일 만인가요? 예.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22일 그날 2부에 배당을 했다가 예. 전합체로 회부를 바로 했죠. 예. 회부를 하고 22일 날 당일 날 전합체 1차 심리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24일 날 전합체 2차 심리가 있었고 그 뒤로는 심리가 없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24일 날 합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틀 만에 기록 다 보고 예. 검토 다 끝내고 그다음에 합의까지 이뤘다. 그것이 과연 한 나라의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재판 사건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것이 가능한 재판인가 예. 하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소부에 먼저 배당해서 예. 명백히 규정이 있는데 소부의 심리를 거친 뒤에 거기서 뭐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예. 그것은 형식적인 거란 말인가 예. 쇼라는 말인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목표를 정해놓고 절차를 예. 거기에 맞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틀 동안 수만 페이지의 자료를 봤다 이 얘기죠 지금. 수만 페이지 자료를 안 봤다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맞는 거고 예. 이틀 동안 봤다고 주장을 하는 꼴이 아닙니까?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관 보고서를 22일 날 2부라는 소부의 배당 전에 연구관 보고서가 생산되고 그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2부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대법관이 봤다면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예. 법 위반입니다. 왜냐? 법 위반이군요. 그걸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소부 선행. 소부에서 심리를 거친 뒤에 전원합의체 회부에 돼야 되는데 연구관 보고서가 먼저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생산되고 예.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예. 생산되고 그것을 만약에 2부의 배당 전에 대법관들이 다 돌려받다면은 그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예. 법을 위반해서까지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저는 이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예단, 예. 서둘러서 재판하는 거, 서두른 정도가 아니죠. 번개불에 재판을 구워먹은 거죠. 예. 그것은 목표가 아까 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표는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사건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끼워 맞는 방식으로 예. 어떤 형식의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 관여라는 예. 얘기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요.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앞으로 절차는 어떤 절차가 가능하고 어떻게 굴러갈 가능성이 큰가요? 혹은 무엇은 불가능하고? 예.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이 뉴스와의 교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예. 그런 거 제일 큰 관심이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확정되느냐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 예. 지난번에 무죄를 통으로 내린 그 재판부가 아닌 예. 다른 재판부로 갑니다. 예. 그때부터 해서 다시 선고를 하고 그 선고 뒤에 다시 상고를 해서 재상고하고요. 또 예. 재상고해서 또 대법원으로 예. 또 옵니다. 그래서 대법원 선고가 또 있고요. 예. 그것이 6월 3일 전에 가능하냐라는 아마 의문이실 텐데 예. 6월 3일을 거꾸로 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2심에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선고를 하더라도 예. 그 선고에 대해서 선고 날짜로부터 7일간의 상고 기간이 예. 있고요. 그 7일간의 상고 기간 내에 상고장을 내면 상고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내는 예. 겁니다. 그 이후에 20일간의 소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상고를 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내는 예. 겁니다. 그럼 토탈 합쳐서 27일. 그럼 6월 3일 마이너스 27일 하면 5월 7일이 되는 예. 것 같아요. 5월 7, 예. 8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예. 오늘 선고가 났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6일 내에 선고가 돼야지. 예. 2심 선고가 돼야지. 예. 서울고등법원 선고가 돼야지 6월 3일 전 대법원의 선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번개불에 재판 고먹는다라는 예. 것처럼 바로 오늘 선고가 났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내일이라도 서울고등법원이 기록을 가져다가 그다음에 바로 재판 기일을 네. 정하고 뭐 하루 뒤나 네. 정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가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네. 그다음에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5, 6일 내에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놀라는 이유가요. 놀라는 이유가 예, 하도 불가능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가능하게 예.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예. 법규 위반 예. 한 달에 한 번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한 달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예규에 예. 그리고 세 번째 목요일 날 하도록 딱 정해져 있는데 물론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 그러면 1심에서 한 몇 년 걸렸고 2심에서 3개월을 지난 4개월 걸렸고 예. 그러면 이 1심과 2심을 담당했던 재판부 예.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지만 예. 이 담당 재판부는 그러면 다 문제 있는 재판부인가 예.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내일 가져다가 모레 재판 날짜를 정하고 피고인 나오라고 글피 뭐 선고기를 재판기일을 정하고 다만 여기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 번은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사정들 예. 또는 뭐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을 예. 하는 뭐 어떤 항의 표시에 예. 그것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예. 그런 등등이 있으면 소위 이 즉일 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일 예. 선고 그날 선고하는 예. 거 용납할 수 없죠. 예. 그렇게 되면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유력 대선 주자가 국민의 선택권에서 멀어져 가는 건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구대타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당은? 네. 그게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의 아까 그런 절차에 대한 위반의 소지는 물론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네. 예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세. 예. 각기 재판부 하급심의 재판부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예.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예. 소위 대법원이 갖고 있는 1심, 2심, 3심이라는 최종심이 갖고 있는 의미는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이고 지침을 내림으로써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 어떤 기준을 내림으로써 하급심의 재판장들이 들쭉날쭉한 예.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이재명 피고 사건에 대해서 예.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결론을 냈다라는 이 점만은 너무나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대비죄죠. 예. 그 아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사법 구태타적 상황을 이제는 없다 하고 알 수 있을 때까지 5월 7일까지는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매일 뭐 하루를 쪼개면서까지 2심 파기환송심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략 어느 분이 재판장을 맡을 건지도 예상이 예. 좀 되고 있는데요. 예. 뭐 여기서 제가 뭐 워낙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지금 감정이이고 예. 정말로 이래서야 대법원의 소위 말하는 국민에 대한 설득력과 최종심으로서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대법원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일선의 법관들이 1심, 2심의 법관들 아까 말씀드린 유죄 한 분 있습니다. 예. 무통무죄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분들 다 합의부들입니다. 6명의 법관들은 그럼 어찌됐든 그분들은 고심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예.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조차도 내리지도 않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당부만은 절차를 어긴다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예. 해버리는 이 고도의 이 정치 관여, 선거 관여 이 재판을 과연 하급심 판사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예. 불소추 특권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앞으로? 대선은 정상적으로 치러진다고 감안을 하고요. 네. 예. 그러면 거꾸로 네.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 예. 각기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건에서 6월 3일에 만약에 당선된다면 예.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건 각각에 대해서 소위 이 추정이란 말인데요. 예. 기일을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해 주십시오. 예. 뭐 5년 뒤에 임기가 끝난 뒤에 예. 추후에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면 그 재판부가 그에 답을 할 겁니다. 예. 그죠? 그럼 건건마다 다 재판부에 답을 하면 그 처분이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헌재로. 예. 헌재로 가져갈 수 있죠. 예. 이해하시죠? 예. 각각의 재판부 대부분은 판단 안 해줬으니까. 네. 그러면 각기 재판부들이 어떤 데는 뭐 우리는 기일 그렇습니다. 5년 네. 뒤에 정해달라면 네. 우리는 못 받아. 우리는 재판 계속 할 거야. 네. 어떤 재판부는 오케이 받아줄 거야. 네. 뭐 이런 들쭉날쭉의 결론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뭐 암암리에 무슨 우리는 하지 않기로 했어. 우리는 뭐 다 하기로 했어. 했을 예. 때 다 하기로 했을 때 혹은 일부가 하기로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런 구제 수단이 있겠습니다. 예. 물론 네. 법도 개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예. 우리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라 돼 있는데 재판은 그러면 그 중단되느냐, 예. 기소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 예. 기소만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느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거의 없기 판단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거기 더 나가서 예. 없기 때문에 입법으로 법률로서 재판 그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법률로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재판도 해당된다. 재판도 이런 법을 해당된다는 만들 수 규정을 있다. 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점도 심도 있게 고려돼야 되겠습니다.